자, 이번 시간은 용도지역 안에서 금폐율을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 우리는 앞 시간에 용도지역을 학습했죠. 용도지역이 전부 세부되면 이런 몇 개가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국토는 토지는 용도별로 종류가 도시지역 안에 16개, 그리고 도시지역 밖에 5개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하여, 자,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숫자가 21개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학습이 이루어졌죠. 자, 이번 시간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금폐율이에요. 금폐율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합니다. 먼저, 자, 금폐율이 무엇일까요? 자, 금폐율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이에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것을 금폐율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여기 대지가 있습니다. 여기 대지가 있구나. 자, 여기 대지가 있으면은, 자, 이 만약에 100제곱미터라고 합시다.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다. 가정을 하지 뭐. 그래서 이 100제곱미터의 대지에다가 건축주가 전부 건축해버리면 대지에 공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통풍, 바람이 통할 수도 없고 채광. 건축된 건축의 채광, 햇빛을 받기도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대지 면적의 50%까지만 건축해라. 그러면 50제곱미터만 건축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자동으로 나머지 대지 면적의 50제곱미터는 대지 안에 공지가 확보되고, 이 공지가 확보되면 여기에 건축된 건축은 이 공지를 통해서 채광, 햇빛을 받게 되고 통풍, 바람이 통할 수 있게 되죠. 이런 목적으로 금폐율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때 금폐율은 이렇게 되죠. 전체 대지 면적이 얼마죠? 100제곱미터인데 건축된 면적이 얼마죠? 50제곱미터니까 이것을 100분으로 표시하면 이것이 금폐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이 50제곱미터, 100제곱미터에서 건축 면적이 50제곱미터라면 이 대지에 적용되는 금폐율은 50%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금폐율의 지단도가 50%라는 것은 대지 면적의 50%까지 건축할 수 있고 나머지 대지 면적의 50% 이상을 공지로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개의 용도지역 안에서 내 고객이 땅을 샀을 때 몇 평을 건축할 수 있을까? 그 건축하는 면적을 규제하는 것이 곧 금폐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폐율의 특징, 금폐율은 용도지역에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주로 하여금 전체 대지 면적에서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제하는 평면적 규제 수단이 금폐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럼 저희들이 앞 시간에 21개의 용도지역을 배웠죠. 그 21개의 용도지역별로 대통령령에서 허용하는 금폐율의 지단도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개의 용도지역의 종류를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우리 주거지역은 자, 보십시오.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있죠. 그리고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1종 전용 주거지역과 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시험은 됐으니까.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있죠. 일반 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1종부터 3종까지 시험은 됐죠. 그래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네, 일반 주거지역이 3개죠. 저층, 중층, 중고층 이렇게 되죠. 위조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수를 목적하면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위주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수를 목적하면 일반 주거지역이 되는 거죠. 전용 주거지역은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2종은 공동주택 위주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 전용 주거지역 그렇게 된다고요. 그 지정 목적들은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업지역 있죠. 상업지역은 4개는 어떻게 외웠죠? 중일근이요. 그죠?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이죠. 네,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저까지 따서 중일근이요. 그렇게 외웠었죠. 공업지역은 전일준이죠.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그리고 준공업지역 이렇게 되죠. 중공업지역. 그리고 이제 녹지지역이죠. 보생자, 보전녹지, 생산녹지, 그리고 자연녹지 그렇게 되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죠? 자연녹지. 그죠? 그 다음에 생산녹지. 진달래 피고, 매화꽃 피고, 산수유 피고, 가수원이 있는 곳. 그죠? 생산녹지.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보전녹지. 진달래가 있는 곳은 야생이죠. 야생, 진달래가 있는 곳은 개발할 수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도시직이 지정되면 16개.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직이죠. 관리직은 보전, 관리, 자연환경 보전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이죠. 그리고 생산관리직이 있습니다. 농림직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것은 생산관리직이 되죠. 그리고 계획관리직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제한적 이용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체계적 계획적 개발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되죠. 그리고 무시죠. 그렇죠. 농림지역과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해서 자, 도시지역 안에 16개 용도지역이 있고 도시지역 밖에 5개 그렇게 해서 우리 국토대사로 지정된 용도지역 숫자는 전부 21개의 용도지역이 있다. 그렇게 돼요. 자, 이 21개 용도지역 가운데서 자, 이렇게 되죠. 이 21개 용도지역별로 대통령령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국토교육급 시행령이죠. 국토교육급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허용하는 용도지역별 검표를 한다는 여러분이 암기를 꼭 하셔야 돼요. 자, 21개 용도지역별로 검표를 한답니다. 자,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제 집 전화번호입니다. 제 집 전화번호 유명해요. 이렇게 오십시오. 제 집 전화번호는 55국에 6657입니다. 55국에 6657 그렇게 되죠. 제1종 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금필의 지단도는 50% 이하에서 각 시군주를 정합니다. 2종 주거지도 50, 1종 일반주거지역 60, 2종 일반주거지역 60, 3종 일반주거지역 50,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이 얼마죠? 70. 그렇게 해서 주거지역은 6개를 어떻게 보죠? 55국에 6657 제 집 전화번호예요. 그리고 상업지역은 상가번호죠. 상가. 제 집 상가번호입니다. 제 집 상가의 전화번호는 9878, 9878, 9878, 9878 하나씩 보시면 되죠. 이게 다 금표라고 해서 중심 상업지역의 금표는 90%까지 허용되니까 중심 상업지역의 대지를 지정하면 대지 면적의 90%까지 건축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일반 상업지역 80, 근린 상업지역 70, 유통 상업지역 80 그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용공업지가 일반 공업지가 중공업지가 공업지는 전부 777, 777이니까 서울시 공업지에서 대지를 지정하면 대지 면적의 70%까지 공장 건축이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봐요. 주거지역은 55개 6657, 상업지역은 9878, 공업지역은 777,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은 전부 20이에요. 전부 20인데요. 전부 20인데요. 보전용도역이 전부 20인데요. 계획관리지역만 40이에요. 왜요? 라고 좀 물어보세요. 왜냐면은 지금 100세 시대라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인생의 계획을 40대 이후에 세워도 늦어 안 늦어? 안 늦잖아.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이에요. 인생의 계획은 100세 시대니까 100세 시대니까 40대 이후에 세워도 늦지 않다. 다 외웠죠. 녹지지역부터 도시적 외지역은 전부 건폐율이 20%인데 20% 이하로 제한되는데 계획관리지역만 40입니다. 왜요? 100세 시대니까 인생의 계획을 40대 이후에 세워도 늦지 않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그래서 21개 용도지역별 건폐율 지단도 꼭 암기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은 집 전화번호 55국에 6657 상업지역이 어떻게 되죠? 상업지역은 저희 집 가게번호죠. 9878 공업지역은 777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은 전부 20 던 계획관리지역은 40 그래서 인생의 계획은 40대 이후에 세워도 늦지 않다. 아싸 그렇게 되는 거죠. 자, 21개 용도지역별 건폐율 지단도였고요. 자, 이렇게 용도지역별 건폐율 지단도는 이렇게 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근데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들을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들을 특례로서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걸 암기해야 돼요. 시험 자주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자료 보시면은 양가로 3번, 양쪽 가로 3번에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별도 지정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자연취락지구, 동그라미 합니다. 책글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어떤 용도지역 안에 지정된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건폐율은 얼마죠? 60% 이하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개발지능지구입니다. 개발지능지구 두 개가 있어요. 자,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은 40%. 그리고 자연녹지지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은 30%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안에 지정된 수산자원보호는 40. 그리고 자연공원은 60. 그리고 농공단지, 용도지역 안에 지정된 농공단지가 지정된 토지인 경우 건폐율은 70%까지 도시지역의 공업지역과 똑같이 허용이 돼요. 그리고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리고 준산업단지인 경우 건폐율은 80%까지 허용이 되죠. 이걸 어떻게 운영하면 이렇게 옵니다. 자연취락지구. 자,
개발지능지구 자계. 그리고 수단자원보호구역 수. 그리고 공원, 자연공원일 때 공원. 자계는 수공으로. 우리 그 조개껍데기 가공해서 자개장동 만들죠. 그 자개장동이에요. 자개는 여러분 그 조개껍데기 가공해서 자개장동에 붙여놓은 거 예술품이잖아요. 자개는 예술은 자동입니까? 수공입니까? 수공으로 빚어야 되죠. 그래서 자개는 수공으로. 어디 생산하죠? 농공단지와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생산합니다. 산업단지에서 생산. 다 외웠네.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연습 좀 하셔야 되죠. 자가 뭐죠? 자연취락지구. 그리고 개발지능지구.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리고 공원 자연공원입니다. 농공단지. 이때 산업단지 어디에 지정된 거죠? 그렇죠. 공업지역에 지정된 거. 잊어버리면 안 돼. 빼먹으면 안 돼요. 공업지역 안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죠. 이렇게 어떤 용도지 간에 이거 6개가 지정된 곳은 특례로서 금표를 지대함들을 따로 정하는 거죠. 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개발지능지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지능지구는 어디 도시적 외, 도시적 밖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하고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안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는 금표를 특례에서 따로 정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때 금표를 지정도 이렇게 옵니다. 자연지락시공에서의 금표는 네 60. 그죠? 그 다음에 도시적 밖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는 40을 줘요. 60, 40. 자연녹지지역은 30. 자연녹지지역 안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는 30%를 줘요. 수단자원보호구역 40이죠. 40. 그리고 공원은 60. 농공단지는 금표율이 얼마죠? 70. 공업지역 안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금표율 80%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외워야 되죠. 동그라미 하나씩 떼고 외우죠. 1에서부터 64, 34, 육군상원학교 64, 육군 3상원학교 34, 64, 34, 678. 여러분 육군 상원학교와 육군 3상원학교의 생도를 전부 합하면 678명이에요. 제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외울 때 64, 34, 678 그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 21개의 용도지 안에서 금표대 지단들을 특례로서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 6개를 어떻게 오죠?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이때 산업단지는 공업지역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등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개발지능지구에 지정된 곳은 자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것도 있고 자연녹지에 지정된 것도 있고 구분해놓고 제일 위에서부터 금표대 지단도 64, 34, 678 암기를 해둡니다. 그럼 이런 뜻이죠. 농공단지 어떤 용도적인 농공단지인 경우 금표는 70%를 주는 거야. 그리고 도시적 밖에 개발지능지구에 지정되면 금표는 40%를 주고요. 자연녹지는 본래 20%를 주지만 그죠? 개발지능지구에 지정되면 개발이 지정될수록 금표를 30%까지 높여주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자연취락지구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자연취락지구는 녹관농자 안에 취락을 정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녹지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자연취락지구 지정되면 본래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 녹지적과 비도시는 대부분 금표율이 20%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자연취락지구 지정되면 금표율은 얼마 주는 거죠? 60을 주는 거죠. 그만큼 금표율이 완화 적용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더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죠. 네. 암기를 좀 하시고 반복해서 동영상을 듣고 이해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금표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금표율 완화를 설명하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금표율 완화를 설명 좀 할 겁니다. 완화 대상부터 보죠. 자,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원에 있는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내화 구조로 건축하면 금표율 완화 적용을 해주게 되죠. 해당 건축물에 적용해야 될 금표율을 80% 이상 90% 사이에서 조례를 정하는 방법으로 금표율 완화가 가능하죠. 잠깐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 금표율을 완화한다는 거죠. 완화.
금폐를 완화한다는 것은 어떤 용도적인 허용될 금폐의 지대한도를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본래 금폐율이 20%인데 30%, 40%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금폐율의 한도를 높여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 면적을 크게 해주는 것을 금폐율 완화라고 그래요. 그럼 금폐율 완화가 어디서 허용될까? 금폐율 완화가 허용되는 용도 지역은 자, 준주거지역이거나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과 이제 준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과 근린 상업지역의 일상, 근상, 일반 상업지역, 근상, 근린 상업지역, 준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과 근린 상업지역의 방화지구입니다.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막을방 불화자,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지정하면 방화지구가 되고 이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은 금폐율 완화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그림 그리면 이런 얘기죠. 보세요. 여러분 이곳의 용도지역 있잖아. 이곳의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이나 근린 상업지역 한 개에 해당돼. 준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과 근린 상업지역 중 한 개에 해당하고 여기에 뭐가 지정되어 있죠? 방화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거야.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지구 방화지구가 지정되고 이 방화지구 안에 있는 이 건축물이 일정한 효과를 갖춰야 되죠. 어떤 효과를 갖춰야 되죠? 방화지구 안에 있는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입니다. 주요 구조부를 무슨 구조로 하죠? 내화 구조. 견딜래 불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구조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추기 때문에 금폐를 완화해서 대지의 건축 면적이 커지고 건축물이 다소 과밀화되더라도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했죠. 그래서 이런 뜻이라고. 준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과 근린 상업지역에 지정된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건축해서 화재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면 금폐를 완화해 주는 거죠. 어떻게 완화해 주죠? 완화 대상 건축물에 적용해야 될 이 완화 대상 건축물에 적용해야 될 금폐의 지단도를 80% 이상, 90% 이하 이 사이에서 완화되는 금폐율의 한도를 정해 주는 방법으로 완화 대상 건축물에 적용해야 될 금폐의 지단도를 80% 이상, 90% 사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금폐를 완화해 줘요. 그러면 준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과 근린 상업지역, 그죠? 준주거지역은 본래 금폐율이 70이잖아요. 근데 그 준주거지역에 방화지구가 지정되고 그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이 화재에 대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건축하면 최소 80%, 70을 80%를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최대 90%까지 금폐율 완화해서 높이자를 완화해 주게 되는 거죠. 높이자를 완화하는 게 아니고, 금폐율을 완화해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암기를 좀 해야 될 게 있죠. 핵심 요약 바로 위에 보면은 5번에 봅니다. 자, 성장관리원이 수립된 경우, 이제 금폐율 완화인데, 성장관리원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은 50가지, 그리고 성장관리원이 수립된 자연농지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은 30%까지 금폐율 완화 적용하게 되죠. 본래 계획관리지역은 금폐율이 50%인데 성장관리원이 수립되면 50%까지. 그리고 자연농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금폐율이 20%죠. 근데 성장관리원이 수립되면 30%까지 금폐율 완화하게 됩니다.